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를 북튜버라고 합니다. 북튜버는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소개하는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책의 낯을 가린다고 할까요? 많이 읽는 분들에 비하면 책을 엄청 가리고 읽는 양도 무척 적습니다. 끝까지 안 읽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의미의 북튜버는 못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가 틈틈이 요즘 소설 3권을 읽게 됐는데요.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신경숙 작가의 아버지에게 갔었어, 그리고 북아일랜드 작가 애나 번스의 밀크맨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설책 3권을 거의 동시에 조금씩 맛을 보면서 읽었는데 해방일지가 아무래도 짧아서 가장 먼저 읽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는 김유정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같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두루 수상한 중견 작가인데요.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빨치산의 딸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 표지의 해방일지라는 제목과 빨간 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한때 빨치산이셨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보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첫 문장부터 무척 강렬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만우절은 아니었다는 말까지 나와서 딸이 바로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썼다는 게 무척 놀라웠는데요. 그러나 과감한 첫 문장에서부터 작가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작중인물인 전직 빨치산 고상욱 씨를 쓰려고 작정했다는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빨치산이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읽어나가면서 우리 현대사를 관통해온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라는 보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해방일지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갔었어에 나오는 아버지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방일지의 아버지는 지리산과 백아산 일대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강한 신념을 가진 구빨치였고 아버지의 갓서스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빨치산의 총구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평생 트라우마를 갖게 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뿐인 딸 혹은 맏딸을 끔찍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든가 인간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양쪽 아버지 모두 철도원 시험을 준비했다든가 하는 같은 시대를 겪은 아버지들의 소소한 에피소드가 닮아있고 양쪽 다 딸이 담배를 피우다 아버지에게 들키기도 해서 저는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가 계속 헷갈리면서 읽었습니다. 우선 이 해방일지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전직 빨치산으로 20년간 복역했던 아버지가 전향하고 출소한 뒤에도 계속 사회주의자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점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자로 살 수 있었을까 이상하지만 작품 속 아버지에게 있어 사회주의란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리고 민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 발등에 떨어진 일을 제쳐두고 마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 태생이긴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자신은 노동과 친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에게 노동은 혁명보다 고통스러웠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는다는 빨치산이 고추밭 김매는 2시간을 참지 못해 쪼르르 달려와 맥주컵으로 소주를 원샷할 때마다 나는 내심 비웃으며 생각했다. 혁명가와 인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인내할 줄 아는 자는 혁명가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고등학생 무렵의 내 결론이었다. 노동을 두려워하는 사회주의자, 유물론자의 자식답게 딸이 아버지를 냉철하게 평가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보다는 빨갱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신념과 품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딸이 아버지를 솔직하게 비웃는 이런 장면 덕분에 오히려 작품 속 아버지가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에 따라붙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부담이 없이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작년 말인 2022년 9월에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작가 스스로가 모든 경직성,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경직성에서조차 해방됐기 때문에 독자인 저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책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전라남도 구례의 한 마을인데요. 빨치산과 토벌대가 번갈아 휩쓸고 지나간 후 마을 곳곳에서 빨치산과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와 적과 원수가 있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감시하는 정복과 형사들과도 술잔을 나누며 허물없이 지내기도 했는데요. 순경은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 아버지 말입니다. 심지어 이 마을에서는 친일파 숙청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를 들어 친일파로 제법 돈을 모으고 일본에 헌납까지 했던 고씨 집안 사람이 해방 직후 젊은이들에 의해 처단당하게 됐는데, 젊은이 어머니들이 나서서 그 어른이 네 어린 시절 병원비를 대줬다, 우리 애가 학병 끌려가게 생겼는데 고씨가 손을 써줬다 증언을 하면서 처단을 면했다고 합니다. 민족이고 사상이고 인심만 안 잃으면 난세에도 목숨은 부지하는 것이요. 친일파 고씨처럼 아버지도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빨갱이였지만 고향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건데요. 아침잠이 없어진 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에 배급소에 나가 한겨레 신문을 얻어서 보고 있으면 친구인 박 선생이 일부러 나와 옆에서 조선일보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인 박 선생은 빨치산이었던 형과 누나 둘의 죽은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정작 본인은 지리산의 토벌대로 파견돼 형제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는 극심한 자책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군에 말뚝을 박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여전히 친구로 지낸다는 게 무척 신기했는데, 맨날 싸우면서 박 선생과 왜 노냐는 딸의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걔가 제일 낫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폐해를 온몸으로 아프게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념과 사상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가진 신념이나 이념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은 감옥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회주의자 못지않은 신념의 인간들이 바로 종교인들인데, 감옥에서 이기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어쩌다 생긴 먹을거리를 화장실에 숨어 혼자 먹은 반면, 여호와의 증인은 열이면 열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사촌이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장 먼저 나서서 이해해 주자고 친척들을 설득했는데요. 이후 전도를 통해 집안에 무려 6명의 증인이 탄생하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큰집 조카들 여럿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 집안은 신념의 집안인 모양이라고.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신념이 아니면 지키기 어려우니까.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아버지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신념 때문에 겪어야 했던 삶의 억압에서 드디어 해방됐지만, 독자인 저도 해방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념과 이념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는 드디어 해방됐지만 작가의 집에 빨치산은 아버지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작가의 엄마 역시 아빠와 빨치산 활동을 함께한 동지였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엔 엄마에 관한 책을 쓰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주변에 없지 않다고 하는데, 정지하 작가가 쓰는 엄마 이야기는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빨치산과 빨갱이라는 말이 혹시 관계가 있을까요? 빨치산은 원래는 프랑스 말로 게릴라, 유격대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내와 만주에서 독립투쟁한 항일 유격대를 빨치산이라고 했는데, 일제가 사회주의 계열의 빨치산 이름에 빨간 점을 찍고 악하라고 부르며 관리했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말은 일제 경찰이 처음 썼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고 단독 선거에 반대하다 친일 경찰을 앞세운 미군정의 탄압에 몰려 산으로 들어가 항거한 사람들 역시 빨치산이라고 했는데, 남한 단독 정부 수립과 이승만 대통령 취임 전후에 일어났던 4.3과 여순항쟁에서부터 빨갱이라는 말이 대대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별 학살당하면서 이후 빨갱이는 그냥 공산주의자가 아닌 비인간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가장 천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왔습니다. 1990년에 정재하 작가의 빨치산의 딸이 출간됐을 때 당시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판매 금지를 당한 것은 물론 당시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책은 2005년에 다시 복간됐는데, 불과 15년을 사이에 두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 표현물의 범위가 달라진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된 이념에 억눌려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촛불혁명 이후에야 우리는 빨갱이라는 말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게 됐고, 이제 해방일지를 통해 빨치산의 의미를 우리 아버지 시대의 역사의 비극과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성숙해진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실제 역사를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의 삶에서는 형체가 없어진 지 오래인 이념의 문제가 딱 한 곳, 정치판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념 대립이라는 구도가 유리하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 북한 체제 자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중국도 사회주의여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강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직도 툭하면 이념을 끌어들이는 게 가능한가? 백낙청 선생님이 말씀하신 흔들리고 흔들려서 이제는 거의 힘이 빠지긴 했지만 분단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었어와 밀크맨을 계속 읽어 나갔는데요. 아버지에게 갔었어 역시 작가의 아버지를 그대로 쓴 것 같은 이야기여서 해방일지의 아버지와 여러모로 비교가 됐는데, 역시 장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숙 작가의 장편소설 아버지에게 갔었어를 소개하겠습니다.